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비례정당 창단을 추진했고, 그 덕분에 미래한국당이 창당되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달 28일에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역시 비례대표 전문 정당인 열린민주당 창단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교감이 없었다며 선을 긋고 지금은 좌파 진영의 사회 원로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가칭,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등 두 곳으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해서 열린민주당과의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의당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봉주 전 의원의 열린민주당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동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 창단준비위원회 측에서는 6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열린민주당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손 의원의 합류 사실을 밝혔는데요. 열린민주당 창준위 측은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민주당 창당을 준비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대항할 열린민주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손혜원 의원의 합류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초기에는 합류에 부정적이었으나 비례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 참여하는 열린 캐스팅 공청 방식을 정 전 의원이 수용하면서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열린민주당이 실시할 열린 캐스팅 등 공천 전반에 관한 사항과 홍보에 관한 업무를 이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존의 정당들은 입으로는 소통을 말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표만 받아갈 뿐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 열린민주당의 기본 정신은 국민과 정당의 열린 관계로 끊임없이 쌍방으로 소통하며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된 열린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단 열린민주당은 5개 시도에 대한 창당접에 모두 마쳤으며 중앙당 창당대회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번에 창당식을 치렀던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나 홍문종 의원의 친박식당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열린민주당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에 입장권을 받아 소수 인원만 참가하는 온라인 정당대회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복마전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는 별도로 뽑기로 한 미래통합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비례대표는 다른 정당을 통해 따로 공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큰 수혜자로 자타공인 인정받았고 4+1에 가장 앞장섰던 정의당은 이런 민주당 행태에 반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냈고 4+1에 참여했던 3개 정당들이 합쳐 만들어진 정당인 민생당 역시 민주당의 연합 공천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공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열린민주당까지 가세한다면 범여권의 비례대표 투표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파는 사실상 미래한국당 하나로 똘똘 뭉치면 되지만 범여권은 민주당의 연합공천에 독자적인 후보자를 내는 민생당과 정의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처럼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열린민주당까지 가세하면 표가 여기저기로 분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총선 승리가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4+1에 가장 앞장섰던 정의당과 민생당은 민주당과 완전히 척을 짓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비례대표 전용 정당까지 난립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어떤 선택을 하든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다음 날인 16일 비례대표 의석이 각 당에 어떻게 분배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